이 범위를 콜론기호 앞뒤로 마침표를 넣고 실행을 하면 실제 데이터만 반환된다고. 가격 범위, 수량 범위 실행해 보시면 계산이 한 번에 끝난다. 에이전트 모드 그냥 실행하는 거예요. 와, 끝났죠? 완성됐습니다. 이런 보고서가 금방 완성된다고요. 연락처, 이메일을 추출하세요. 실행하잖아요. 이름, 연락처, 이메일을 추출합니다. 이 물결에 올라타야 됩니다. 알고 있는 사람과 막 급하게 쓰려고 하는 사람과의 그 업무 역량 차이는 엄청나게 벌어질 거예요. 자, 오늘 주제는요, 작년과 올해에 새롭게 추가된 엑셀의 새로운 기능을 압축해서 정리했습니다. 주요 기능들만 11가지를 이렇게 모아왔어요. 요즘같이 AI가 정말 파도처럼 나오는 시대에는 이게 공부하기에도 벅찬 요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올 한 해 엑셀 업데이트는 이것만 봐도 좋습니다. 특히 이 후반부에 알아볼 이 코파일럿 함수와 파이썬 분석, 에이전트 이 3개만큼은 한번 꼭 보시고 엑셀이 어떻게 발전해 갈 것 같다라는 인사이트를 꼭 얻어가시는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행렬 강조 기능이에요. 포커스 셀이라고 해서 M365에 얼마 전에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사용법은 간단해요. 여기 보기 탭을 클릭할게요. 보기 탭 클릭하시면 여기 중간에 포커스 셀이라고 추가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활성화하면 돼요. 활성화하면 이 셀을 선택했을 때 이렇게 셀이 하나씩 강조가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강조하는 색상도 뭐 빨간색 또는 노란색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편리하죠? 이게 특히 유용할 때가 이럴 때예요. 데이터가 많을 때. 이렇게 많을 때에는 셀을 선택했을 때 이 데이터와 일치하는 게 어디지? 이게 없을 때에는 이거 보기 어렵거든요. 예전에 그 엑셀 기초 강의에서 단축키 혹시 기억하시나요? 이거 행 전체 강조하는 단축키 맞습니다. Shift 스페이스예요. 이제 앞으로는 이거를 매번 이렇게 클릭해서 비교하지 않아도 포커스 셀을 딱 키면 알아서 이제 비교해준다. 자,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더 놀라운 건 이 포커스 셀 기능이 항상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끄고 쓰다가 예를 들어 뭐 서울을 검색한다. 서울을 검색하고 모두 찾기를 하면 이렇게 검색했을 때에만 강조가 돼요. 엄청나죠? 그러니까 평소에는 포커스 셀을 안 쓰고 있다가 이 검색을 하면은 자동으로 이게 적용되도록 했더라고요. 이런 그 세심한 디테일에 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건 어떻게 설정할 수 있냐 하면 여기 포커스 셀에 오시면 자동 강조 표시를 키면 돼요. 이거를 키면 평소에는 강조를 안 하다가 검색했을 때에만 이렇게 강조가 돼요. 그럼 그 다음 볼게요. 동적 배열입니다. 이 동적 배열만큼은 별표 5개를 꼭 치시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간단한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이 제품 코드에 대한 제품명, 대분류, 가격을 이 표에서 검색한다 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통 어떻게 하시냐 하면 VLOOKUP 함수를 써서 검색할 값은 이 제품 코드고요. 검색할 범위는 이 전체 범위를 잡고 F4키로 절대 참조로 바꾼 다음에 세 번째는 열 번호죠. 2를 넣고 정확히 일치로 VLOOKUP을 쓸 겁니다. 그러면 아메리카노가 검색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보통 실무에서는 이 제품명 하나만 검색하는 게 아니라 제품명, 대분류, 가격을 검색한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하시냐 하면 실무에서는 이 공식을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고 세 번째 열 불러오고 이거를 자동 채우기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럴 필요가 이제 없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동적 배열을 써서 잘 보세요. 우리가 방금 2만 넣었죠. 열 번호를 묶어줄게요. 중괄호로 묶은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다섯 번째다. 이렇게 한 다음에 함수를 실행하면 이렇게 어때요? 하나의 배열로 반환된다. 이렇게 우리가 함수를 매번 넣는 게 아니라 배열을 뿌려서 함수를 그냥 실행하면 파란색 테두리 보이시죠? 파란색 테두리가 쳐지면서 배열이 뿌려진다. 그리고 나서 자동 채우기를 쭉 한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이전까지는요. 이 금액 구할 때 어떻게 했어요? 이 금액은 왼쪽에 있는 수량 곱하기 금액을 계산한 다음에 자동 채우기를 쭉 했어요. 근데 이제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한다? 여기 있는 가격 범위 곱하기 수량 범위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실행해 보시면 어때요? 계산이 한 번에 끝난다. 그리고 앞으로는 여기에 추가해 볼게요. 뭐 P006 자동 채우기 하고 수량 넣고 하면 앞으로 실시간으로 이거를 지우든 이거를 추가하든 업데이트가 한 번에 내는 이런 보고서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그 다음 볼게요. 트리밍 참조 보겠습니다. 제품별 가격표가 입력된 이 데이터가 있을 때 이 VLOOKUP 함수를 써서 이 제품에 대한 가격을 불러온다라고 했을 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데이터는 개수가 많지 않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선택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가정해 볼게요. 데이터가요. 이렇게 많다. 그러면 데이터가 많을 때에는 어떻게 해요? 이 VLOOKUP 함수를 쓸 때 검색할 범위를 이렇게 직접 잡지 않죠. 보통 실무에서는 BC를 이렇게 잡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런 생각 혹시 해본 적 없으세요? 우리가 실무에서요. VLOOKUP 함수나 또는 SUMIF 함수나 이 함수를 전체 범위를 대상으로 수십만 개의 데이터를 돌리다 보면 처리 속도가 길 때는 뭐 1분 이상 기다려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열을 잡는 게 아니고 그 범위에서 실제 데이터가 입력된 여기만 잡아주면 좋다는 거죠. 그렇죠? 이거를 알고 있지만 우리가 왜 못 쓸까? 왜 못 쓸까요? 맞아요. 데이터가 새로 추가되었을 때 범위를 이렇게 잡으면은 새로운 데이터가 반영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데이터가 늘어났는데 범위를 이렇게 잡으면 데이터가 반영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전체 범위를 이렇게 잡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그 고민을 완벽하게 해결해 드리고자 나온 기능이 트리밍 참조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요. 이 전체 범위를 이렇게 잡으면 이 모든 데이터를 이렇게 출력합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이 콜론 기호 있죠? 이 콜론 기호에 앞에다가 마침표를 찍잖아요. 이거를 찍는 순간 마법이 일어납니다. 어때요? 데이터가 쭉 잘리고 여기에서 실제 데이터가 있는 것만 나와요. 다시 해볼까요? 뒤에 있는 콜론 뒤에 마침표를 찍고 엔터키를 넣으면 어때요? 이 전체 범위에서 데이터가 있는 것만 반환돼요. 그리고 놀라운 거는 제가 밑에다가 데이터를 추가해 볼게요. 돈가스 5,000원, 참치 6,000원. 놀랍죠? 이 전체 범위에서 실제 데이터가 있는 것만 참조한다. 이게 트리밍 참조예요. 자, 이게 언제 유용하냐면 우리 방금 전에 동적 배열 알아봤죠? 그래서 그걸 한번 활용해 볼 텐데 우리가 보통 실무에서는 어떻게 해요? 이거를 찾아서 검색하고 여기 입력하고 두 번째를 정확히 일치로 이렇게 입력한 다음에 이거를 절대 참조로 바꾸고 자동 채우기 하고 이렇게 하나씩 했잖아요. 이제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동적 배열을 써서 어떻게 한다? 이 검색 값을요.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범위를 그냥 넣어주세요. 넣고 엔터키로 실행한다. 그러면 검색이 쭉 되죠. 한 번에 돼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오류가 발생하잖아요. 이 오류는 여기 있는 빈칸 때문에 그렇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가 방금 입력했던 이 검색하는 범위, 이 범위에 앞뒤로 마침표를 뿅뿅 넣어준다. 그리고 실행을 하면 어때요? 이렇게 실제 입력된 값만 참조해서 VLOOKUP을 실행을 하는 거예요. 불닭김밥, 스팸 김밥 추가하면 되겠죠. 이렇게 트리밍 참조까지 사용하시면 효율적이고 자동화되는 엑셀 함수 보고서를 만들 수 있으니까 이 기능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은 피벗 업데이트입니다. 이 기능은요, M365 버전 사용자는 모두 사용 가능하세요. 같이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 범위를 잡고 컨트롤 T를 눌러서 표로 바꿔 줄게요. 표로 바꾸신 다음에 이 표를 선택하시고요.
삽입 클릭할게요. 삽입에서 피벗 테이블을 만드는데 추가할 위치는 기존 워크시트로 오른쪽 비어있는 셀에 피벗 테이블을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피벗 테이블을 만들어지고요. 뭐 지역마다 주문 금액을 보고 싶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자, 그러면 예전까지는요. 이 표에다가 뭐 제주, 노트북, 김민수 70만 원 이렇게 추가했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데이터가 업데이트가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피벗 테이블 클릭하고 여기 와서 새로 고침을 클릭해야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앞으로는 피벗 테이블 분석 탭을 클릭하시면 여기에 자동 새로 고침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야, 이거 진짜 편해요. 혹시라도 피벗 테이블을 많이 사용하시는 분은 이거 진짜 편리합니다. 이거를 추가한다. 그러면은 보세요. 여기에다가 뭐 홍콩, 중국, 미국 업데이트가 된다. 자, 그럼 그 다음 보겠습니다. 데이터 정리예요. 코파일럿이 알아서 엑셀 파일 안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검토한 다음에 데이터 정제가 필요한 게 있는 것 같다라고 하면 코파일럿이 알려줍니다. 자, 그런데 이 코파일럿을 사용하시려면은 자동 저장을 꼭 켜셔야 돼요. 그래서 자동 저장을 켜보겠습니다. 켜줄게요. 그리고 잠시만 기다려 볼게요. 잠시만 기다리면 데이터를 쭉 검토해서 코파일럿이 지금 여기 데이터 정리를 해야 돼요 라고 알려주거든요. 이거를 클릭해 볼게요. 제한사항 표시를 클릭하면 데이터를 쭉 검토해서 이렇게 지금 이 데이터에서 뭐 공백이 있습니다. 텍스트가 정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알려주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지금 이 데이터가 삐뚤빼뚤하죠? 이거를 적용을 하면 데이터가 정리가 쭉 돼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있는 개발팀도 지금 쭉 봤더니 뭐 공백이 있는 거, 대소문자가 다른 거 있죠? 이거를 이렇게 바꿀게요. 적용을 하면 한 번에 쭉 바뀌죠. 이런 식으로 코파일럿을 딱 켜시면 파일에 있는 데이터를 자동으로 쭉 검토하고 그 안에서 데이터 정리가 필요한 게 있는 것 같으면 사용자한테 알려줍니다. 이 기능은 데이터 탭에서 데이터 정리를 클릭해서 실행하는 것도 가능하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터넷으로요. 이렇게 해보세요. excel.u를 쳐보세요. excel.u 하시면 새 통화 문서를 만들어줘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것도 돼요. word.u도 되고요. ppt.u 이것도 돼요. 파워포인트, 워드 파워포인트 바로 실행 가능합니다. 혹시 웹으로 좀 빠르게 하실 분은 이거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알아봤고 여기에서 보세요. 제가 여기에다가 데이터를 넣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기록되거든요. 검토, 변경 내용 기록 표시를 보시면 여기에 이제 앞으로 어떤 사람이 어느 셀에서 무엇으로 바꿨는지까지 기록됩니다. 이렇게. 네, 기록되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이거 누가 바꿨어? 했을 때 저 아닌데요. 그게 안 통한다. 이제 여기 다 기록되기 때문에 웹에서 할 때는 기록되니까 이런 것도 이제 알아두시면은 좋겠죠. 네. 자, 그럼 그다음 볼게요. 코파일럿 함수인데 자, 첫 번째는 여기 있는 고객 문의 데이터에서 이름과 연락처와 이메일을 추출해서 정리해야 돼요.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에다가 코파일럿으로 넣어 보겠습니다. 주어진 데이터에서 이름, 연락처, 이메일을 표 형식으로 추출하세요 라고 넣어볼게요. 입력하시고요. 이 범위를 넣어주는 거예요. 넣고 함수를 실행하잖아요. 그러면 이 고객 문의에서 이름, 연락처, 이메일 근데 머리글을 뺄게요. 추출하세요. 표에서 머리글은 제외하세요 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표에서 어때요? 이름, 연락처, 이메일을 추출합니다. 이 작업이 코파일럿이나 AI가 없었으면 절대 불가능한 작업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것도 가능하다. 그리고 이것도 가능해요. 놀라운 건 이 코파일럿 함수는 함수의 인수로 프롬프트 부분과 컨텍스트를 여러 개를 넣을 수 있어요. 이게 정말 좋은 게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지금 이 고객 문의를 분류할 거예요. 분류할 건데 그 분류하는 목록이 여기 있다.
이 목록을 참고해서 문의를 구분해라 라고 하는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해당 문의 내역을 라고 하고, 해당 문의 내역은 여기죠. 해당 문의 내역을 분석하는 거예요. 다음 항목 중 하나로 분류하세요. 문의 내용은 포함하지 말고 분류된 항목의 값만 행 순서대로 출력하세요. 표에서 머리글은 제외합니다. 라고 하고, 그 분류 문의 내역 다음 항목은 여기죠. 여기 있는 항목을 참고해서 분류하세요 라고 넣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함수를 실행하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배송 관련 기타 문의, 제품 문의 분류가 됩니다. 그리고 놀라운 건 보세요. 여기 있는 거 바꿔볼게요. 예를 들어 배송 문의다. 그러면 배송 문의 또는 표를 추가하세요. 서비스 문의 이렇게 추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범위만 바꿔주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어때요? 이 문의를 바탕으로 해서 분류하는 게 가능하다. 실시간으로 가능한 거예요. 특히 가계부 정리할 때. 그 지출 내역이 있고 그 지출 내역으로 식비, 통신비, 교재비 분류할 때 여기 있는 문의를 구분을 넣어서 분류하는 것도 가능하니까요. 나중에 그 업데이트가 되면 꼭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이것도 돼요. 감정 분석이에요. 이거는 간단하죠. 여기에다가 코파일럿으로 각 리뷰의 감정을 분석한 후 감정 분석 결과만 표 형식으로 출력하세요. 표에서 머리글은 제외합니다. 라고 하고요. 리뷰 범위를 넣어주는 거죠. 넣고 엔터키로 실행하면 긍정, 부정, 중립 나오죠. 이런 식으로 감정 분석까지 가능합니다. 이것도 가능해요. 지금 보시면 이 데이터 있죠. 이름과 과목, 점수 이렇게 있죠. 바꿔볼게요. 코파일럿으로 각 학생의 시험 점수를 이름, 과목별, 점수로 구성된 표로 정리하세요. 라고 하고요. 이 범위를 넣어주는 거예요. 넣고 함수를 실행하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이름, 과목명, 점수 이것도 이제 해줍니다. 이렇게요. 놀라운 건 방금 배운 트리밍 참조를 또 섞어주는 거예요. 이거를 섞어서 이렇게 만들어주면 앞으로 여기에다가 새로운 데이터가 업데이트가 되면 될 때마다 오빠도 엄마도 바꿀 때마다 어때요? 밑에 보시면 아마 새로운 데이터가 갱신되죠. 이런 식으로요. 그렇죠? 이건 진짜 엄청납니다. 그 활용성이 어마어마하니까요. 업무 보실 때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렇죠? 진짜 우리보다 일을 잘하는 함수가 여기 나왔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지금부터가 진또백이에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직접 입력하고 어떻게 하세요라고 우리가 요청을 했잖아요. 지금부터 알아보는 거는 이제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클릭하면 얘가 분석하거든요. 자, 먼저 파이썬 고급 분석 보겠습니다. 그 온라인 쇼핑몰에서 매출이 발생했는데 똑같은 제품을 G마켓에 파는 거, 쿠팡에 파는 거, 네이버에 파는 거, 그 각각의 그 운영하는 플랫폼마다 성과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제품을 어떤 플랫폼에서 판매했을 때 가장 수익성이 좋은지 그런 조합을 분석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 분석하는 게 사실 엑셀만으로는 가능은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엑셀 안에 파이썬이 들어왔죠. 그래서 파이썬을 바로 돌려서 이 데이터를 읽어다가 파이썬 고급 분석 보고서를 만들어줍니다. 직접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오늘은 이 돌아가는 모든 과정을 보여드릴 거예요. 자, 표를 클릭하고요. 홈 탭에서 코파일럿을 킵니다. 여기에서 앱 기술이에요. 앱 기술에 오신 다음에 여기 보시면 그 프롬프트 예시 중에 파이썬을 사용한 인사이트 제공 보이실 거예요. 이거를 활용할 건데요. 프롬프트를 미리 만들어 왔습니다. 자, 이 프롬프트를 넣어 볼게요. 클릭만 한번 하시면 엑셀이 알아서 보고서를 그냥 만들어 주거든요. 같이 해볼게요. 입력하신 다음에 자, 여기에서 실행을 해 볼게요. 그러면은 엑셀이 데이터를 쭉 읽어서요. 고급 분석을 실행합니다. 그렇죠? 여기에서 딥싱크로 깊이 생각하기로 이거를 클릭하면 끝났습니다. 이제 기다리면 돼요. 자, 기다려 볼게요. 표 만들었고요. 커피 한잔 하면서 잘 하고 있나 보시면 돼요.
자, 봤더니 노트북이랑 태블릿, 그리고 스피커, 스마트워치, 모바일에서 팔았을 때 좋더라. 이런 그 보고서를 파이썬으로 그냥 만들어줍니다. 만들어줘요. 또 궁금한 거 있어요? 정말 놀랍네. 그러면 내가 알아차리지 못한 또 다른 인사이트가 있나? 찾아서 분석해줘. 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얘가 알아서 여기에 이어서 또 분석을 합니다. 이게 얘가 정말 똑똑해요. 이거 진짜 우리 일자리를 다 뺏기는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보시면은, 자, 지역 및 카테고리별 매출을 봤을 때 경기, 광주, 인천 등 주요 지역에서 전자기기 카테고리 매출이 많이 발생했대요. 그리고 전체 고객 중 64%가 재구매를 경험했고, 일자별 매출 추이를 봤을 때 프로모션 등 외부 요인에 따라 매출 변동이 크다라는 게 보인다. 이런 것도 이제 볼 수 있죠. 코파일럿 에이전트입니다. 이 에이전트가 지금 PC에 들어온 지 지난주에 업데이트가 되었는데, 지금 클로드가 들어오면서 에이전트의 성능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습니다. 어마어마하게. 그래서 이거를 보여드릴게요. 이 표를 클릭하시고 홈탭에서 코파일럿을 실행하면 여기에 옵션이 있습니다. 에이전트 모드. 에이전트를 그냥 실행하는 거예요. 지금 뭐 이 데이터에서 한번 해볼까요? 현재 선택한 판매 내역 데이터에서 지역 및 대분류, 그리고 기간별 매출 관점에서 핵심 인사이트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대시보드를 생성하세요 라고 하고요. 이 모델은 클로드로 하겠습니다. 클로드를 선택하고 그냥 돌리면은, 놀라지 마세요. 이거를 돌리면은 AI가 알아서 시트를 만들고 대시보드를 생성해 줍니다. 이거는 진짜 놀라웠어요. 대시보드 퀄리티가 예전까지는 우리가 손으로 하는 게 더 예쁘고 더 빠르지 않을까란 생각이 들 만큼의 퀄리티였는데, 이제는 클로드를 써보니까 이건 AI가 빠르다. AI가 잘할 때도 있다. 편리하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의 퀄리티가 나오더라고요. 놀라운 건 이게 지금 초창기에도 이만큼인데, 이게 더 좋아지면 대체 어디까지 좋아지려고 이렇게 만들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깜짝 놀라실 겁니다. 우리는 잠시 이제 보면서 쉬면 돼요. KPI, 지역별 분석, 대분류 분석, 연도별 추이, 엄청나죠? 핵심 인사이트까지 만들었네요. 엄청나죠? 차트까지 그냥 넣어줘요. 와, 끝났죠? 완성됐습니다. 대시보드. 이렇게 요약 보고서까지 잘 만들어준다. 퀄리티 괜찮죠? 그쵸? 나쁘지 않죠? 뭐 예쁘다, 안 예쁘다 그런 거를 떠나서 이러한 분석 결과를 만드는 그 과정을 손으로 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죠. 그쵸? 훨씬 빠르고, 지금 여기 있는 함수가, 이 데이터가요, 이거는 AI가 생성형으로 돌린 게 아니고 함수를 써서 함수로 만든 거기 때문에 정확할 겁니다. 지금 보시면 이 합계 264-439-900 볼까요? 264-439-900 보이시나요? 여기. 그쵸? 이렇게 숫자까지 이제 함수를 쓰니까 이 보고서는 정확하게 만들겠죠. 그쵸? 그리고 이런 함수 차트 보고서는 전에 배웠던 거 스타일만 빠르게 이렇게 바꿔주고, 이런 차트도 종류에서 이런 보조축에 이렇게 넣어준다. 이렇게 하면 어때요? 이런 보고서가 금방 완성된다고요. 엄청나죠?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할 거는 이게 잘 만들어졌는지 또는 분석 방향이 올바른지만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오늘 수업은 M365 버전에 새롭게 추가된 새로운 기능들을 압축해서 알아봤습니다. 올 한 해 엑셀이 어떻게 업데이트가 될 것 같다. 앞으로 우리의 업무 방향이, 작업 방향이 어떻게 바뀌겠다라는 인사이트가 좀 오셨나요? 이거는 진짜 이 물결에 올라타야 됩니다. 이거를 미리 써보고 업무에 적용해보고
알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고 막 급하게 쓰려고 하는 사람과의 그 업무 역량 차이는 엄청나게 벌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올 한 해에는요. 제가 이런 새로운 기능들을 잘 정리해서 업데이트해 드릴 테니까 그런 소식들 잘 체득하시고 업무 생산성을 향상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